오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영화는 킹스 스피치입니다. 오늘 뭔가 되게 여유롭죠? 부금도 여유롭고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도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고급지고 여유롭고 우아하게 갑시다 우리. 자, 킹스 스피치는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수트 간지 개쩌는 미중년의 표본이 되신, 조지 클루니와 함께 미중년의 표본이 되신 우리 콜린 퍼스 씨가 주연입니다. 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아, 수트 간지. 2011년에 개봉했어요. 2011년에 개봉했는데 감독은 레미제라블 감독, 그리고 데니 시걸 감독인 톰 후퍼 감독입니다. 이 톰 후퍼 감독이 이제 뮤지컬 영화라든지 아니면 약간 1800년대, 1900년대 이때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곧 뮤지컬 캐츠도 영화화한다고 해요. 뭐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되겠죠? 네. 캐츠를 어떻게 영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뮤지컬 영화가 이제 레미제라블하고 캐츠, 그럼 두 편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신 감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알려진 영화가 딱 이 세 편밖에 없거든요. 킹스 스피치, 그리고 레미제라블, 데니 시걸, 딱 이렇게 세 편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나름 조금 이제 더 발전하실 감독님이시니까요.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킹스 스피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봐야겠죠. 킹스 스피치 하면 킹스 스피치가 뭐지? 왕의 말? 왕의 발언? 뭘까?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영국의 조지 6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조지 6세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막 헨리 8세 막 무슨 이런 되게 중세 시대의 영국 왕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1895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해 보이죠? 네. 약간 루이 16세 막 이런 때 있었을 것 같은 막 조지 6세 뭐 이런 느낌인데 이분이 비교적 최근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약간 콜린 퍼스랑 비슷한가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꽤 잘생기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알버트 프레드릭 아서 조지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영국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군주이며 가장 오랜 기간 재위했던 여왕인 빅토리아 1세의 증손자예요. 물론 지금은 이 기록이 다 깨졌습니다. 왜?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2세가 이 기록을 다 갈아치우셨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현재 90세거든요. 90세인데 지금 아직도 여왕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여왕이시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가 바로 이 조지 6세예요. 따단. 이제 감이 오나요?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감이 와요, 이제. 이 엘리자베스 2세는요, 대단하죠? 엘리자베스 2세는. 재위 기간 동안, 자, 이 엘리자베스 2세 이야기 잠깐 해줄게요. 지금 현재 왕국의 이야기. 일단은 이분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증손자가 이 조지 6세고, 조지 6세의 따님이 지금 현재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예요. 엘리자베스 2세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재위한 기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몇 명이 바뀌었는 줄 아나요? 12명이에요.
이제 곧 또 대선이 있을 테니까 13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현재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이며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여왕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메일을 보낸 군주고요. 최초로 첫 트위터를 한 왕입니다. 대단하죠? 이 격변의 시대 동안 계속해서 여왕이셨기 때문에 정말 거의 모든 최초의 타이틀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처음으로 하신 게 꽤 많으시죠. 트위터도 하셨어요. 저보다 더 트렌드를 잘 따라가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집안에 일이 많지만, 이제 이분이 엘리자베스 2세예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할머니 있죠? 이분이 엘리자베스 2세예요. 그래서 이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옆에 있는 가방 이렇게 들고 있는 여자애 보여요? 이 여자애가 왜 가방을 들고 있냐면요. 이 아이가 굉장히 꾸러기래요. 엄청 잘 울고 막 잘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는데 집중이 안 돼서 엘리자베스 2세가 너 할머니 가방 좀 들고 있을래? 이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딱 가방을 들고 있는데 찍힌 사진이 이거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 준 가방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가방. 네, 이게 90세 기념사진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지금 현재 90세인 현재까지도 통치를 하고 있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조지 6세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간 상태에서 왕이 된 국왕이에요. 신기하죠? 왜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왕이 됐을까? 때는 바야흐로 1952년입니다. 1952년 2월 6일? 이 조지 6세가 굉장히 좀 건강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병을 하다가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 호텔에 있었는데 자고 딱 일어나니까 조지 6세가 사망했고 이제부터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여왕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케냐의 트리탑 호텔은요, 진짜로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오두막 같은 거. 그런 걸 지어놓은 호텔이래요. 근데 이 여기에 어떤 안내문이 붙어 있냐면,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공주로 올라가서 여왕으로 내려오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뭐, While here, Princess Elizabeth succeeded to the throne through the death of her father, King George VI. 아무튼 조지 6세가 죽고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왕이 될 때 이 호텔에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안내판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적인 곳이죠. 네. 역사적인 곳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이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자인 이 조지 6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킹스 스피치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의 가계도거든요? 영국 왕실의 가계도예요.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하죠? 자, 쉽게 설명 갑니다. 쉽게 설명해 줄게요.
빅토리아 1세 여왕이 가장 오래 통치했던 여왕이었어요. 현재 지금 2015년에 바뀌긴 했지만 2015년 전까지는 제일 오랜 기간 재위한 여왕이었어요. 빅토리아 1세가. 빅토리아 1세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요. 빅토리아 여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이 에드워드 7세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재위를 했다고, 오래 통치를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드워드 7세가 60살까지 왕세자였어요. 60살까지. 60살까지 왕세자였다가 60세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 에드워드 7세의 아들이 바로 조지 5세고요. 조지 5세의 아들이 바로 조지 6세입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자, 빅토리아 여왕 밑에 에드워드 7세 밑에 조지 5세, 조지 5세 밑에 조지 6세, 조지 6세 밑에 지금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오케이? 오케이? 에드워드 8세는 어디 가고 조지가 나오나요? 에드워드 8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란 말이야. 에드워드 8세는 중간에 이야기 해줄게요. 에드워드 8세랑 조지 6세랑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조지 6세가 태어나던 날에요. 이 날이 증조 할머니였던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엘버트 공의 기일이었대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엘버트 공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기일에 태어났던 자신의 증손자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대요. 좀 나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 6세의 할아버지였던 에드워드 7세가 자신의 어머니였던 빅토리아 여왕의 슬픔을 조금 달래주고자 이 조지 6세의 이름을 엘버트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엘버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기일에 태어나서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엘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는 버티라고 그냥 불렀어요. 버티. 근데 이 조지 6세는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위장병을 항상 달고 살았대요. 근데 왜 위장병을 달고 살았냐면 유모가 방치했어. 유모가 약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밥을 막 안 주고 막 밥을 막 아무 때나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위장병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밝혀지고 나서 유모는 쫓겨나긴 했는데 아무튼 유모의 학대와 방치 때문에 위장병을 갖게 됐대요. 왜냐하면 이 조지 6세의 형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가 되게 잘났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를 항상 예뻐하고 이 조지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조지 6세는 어렸을 때부터 위장병이 있었고요. 엄청나게 병약한 체질이었고요. 겁도 많았고요. 소심했고요. 거기다 원래는 왼손잡이였는데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바꿨어. 그리고 안짱다리였는데 옆에 다리에 막 부목을 대가지고 강제로 막 다리를 쭉 폈어. 막 강제로 교정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말을 더듬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쌓여서. 정말로 말을 더듬는 분들 중에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바뀐 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좀 말도 더듬고 소심하고 겁 많고 병약한 이 왕자와 대비되는 형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에드워드입니다. 여기 키 작은 아이가 엘버트, 우리 조지 6세고요. 여기 있는 키 큰 아이가 에드워드입니다. 형이죠. 네.
동생이랑 형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랑 형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어. 형은 엄청 잘생겼고 엄청 사교적이고 엄청 자유분방하고 막 진짜 막 뭘 하든 되게 왕자스럽게 잘 해내는 거예요. 왕자 하면 딱 에드워드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막 항상 비교가 된 거예요. 유머도 막 항상 비교하듯이 정말 에드워드는 잘생겼고 정말 말도 잘하고 사교적이고 엄청 성격 좋고 막 이런데 동생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도 더듬고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고 너무 생각도 많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형한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당한 거예요. 형이 너무 잘나서. 그래서 막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해군 왕립 사관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대요. 참 그렇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았대. 그래서 이 조지 6세는 나름 좀 왕자이긴 하지만 왕자답지 않게 자랐어. 그래도 상관없었던 게 왕자긴 하지만 어쨌든 왕이 될 건 아니잖아요. 왕이 계승 서열권 2위긴 하지만 이렇게나 잘난 형이 있으니까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는 그냥 아버지를 도와서 직무를 좀 잘 보고 나중에 형이 왕이 될 거니까 형을 열심히 도와줘야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직위, 업무 이런 걸 잘 봐놔야지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정말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왕이랑 거리가 멀었어. 그래서 1920년에 조용히 요크 공이라는 자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왕실의 일원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조지 6세는 산업공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노동자들한테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산업복지협회 회장직을 맡을 정도로 되게 이런 막 경제라든지 노동자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되게 좋은 공작님이죠? 네. 그래서 말도 막 더듬고 소심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국민이랑 나라를 사랑하는 왕자였어요. 엘버트 왕자. 조지 6세가 아니라 엘버트 왕자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자, 그리고 이렇게 요크공이 돼서 나라의 업무를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있는데 나이가 좀 차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 결혼을 할 나이가 딱 됐는데 왕실에서 정해준 아가씨랑은 결혼하기가 싫고 어차피 나는 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집안에 엄청나게 막 좋은 아가씨랑 막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랑 결혼을 해서 그냥 조용히 왕실의 업무를 보고 우리는 화목하게 그냥 소박하게 살자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왕 될 것도 아닌데 결혼 정도는 내 맘대로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자베스를 만납니다. 여왕 아니에요. 엘리자베스를 만나요. 예쁘죠? 예뻐요. 예쁩니다. 예뻐요.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의 피가 흐르는 고위 귀족인 엘리자베스 보라이언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눈이 막 파지지직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했어! 결혼을 하겠어! 이 아가씨랑, 결혼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포즈를 딱 합니다. 함께 삽시다. 응? 같이 살자. 자기?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자베스는 왕실의 일원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숨막히니까. 좀 자유롭게 난 내 삶을 즐기는 게 너무 좋은데 왕실의 일원이 되면 사생활도 없고 매번 막 해외 순방 나가야 되고 왕실 법은 왜 이렇게 많고 막 너무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지 6세의 프로포즈를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아요. 조지 6세는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 몰라 나 엘리자베스 아닙니다. 결혼 안 해. 아 몰라 아 나 몰라 결혼 안 해. 아 결혼 안 해. 나 이렇게 늙어 죽을 거야. 이렇게 땡깡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6세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철없는 아들을 좀 보듬어 주시게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지 6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조지 6세가 나중에 왕이 되면서 굉장히 앞으로 해야 할 연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자기는 공식 석상에 나가면 말을 막 더듬으니까 되게 막 압박감 때문에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거절한 건 해외 순방이다, 공무다 하는 답답한 왕실 생활이 싫어서 거절을 했던 건데, 당신이 너무나 멋지게 말을 더듬어줘서 내가 허락했어요. 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잖아요. 라고. 남편의 단점을 되게 잘 토닥토닥 해줬던, 뭔가 꽤나 현명하고 우아하고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근데 안 그래도 열일하는 이 조지 6세인데다가 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샀었던 이 엘리자베스랑 둘이 딱 결혼을 하니까 막 국민들이 어구 우리 욕후공 어구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들의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얻게 됩니다. 너무 막 다들 엄마 미소를 지은 거지. 그래서 둘이 딱 결혼을 해서 1926년에 첫째 딸 엘리자베스를 낳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이십니다. 자, 이렇게 영국 왕실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화목하고 소박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이 조지 6세에게 드디어 풍파가 불어닥쳤으니, 그것이 바로 정말, 이건 뭐 엄친아도 아니고 뭐야, 정말 모든 게 자기와 비교됐던 너무나 잘났던 형 에드워드 8세 때문입니다.